엄마, 그만해요. 그 순간 철석이라는 소리와 함께 제 뺨에 뜨거운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손바닥이 제 얼굴을 때린 것이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설마 내가 낳고 키운 아들에게 뺨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엄마도 자기 아들이 자신의 뺨을 때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저 역시 그랬어요. 그 충격적이었던 순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6살 손자 준호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는 소리에 눈을 뜬 거였어요. 아들 부부는 맞벌이라 항상 바쁘거든요. 그래서 준호 아침밥은 제가 챙겨주곤 했죠.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어요. 준호가 제 앞치마에 얼굴을 비비며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를 한 개 더 구워줬어요. 우리 준호 그림 잘 그리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그때였어요. 부엌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수정이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준호 아침에 계란 후라이 2개씩 주시면 배탈 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재빨리 달걀 1개를 접시에서 덜어냈죠. 아, 그럴까? 미안해, 준호야. 할머니가 생각이 짧았네. 하지만 수정이의 표정은 더 굳어졌어요. 어머님,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애 키우는 건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준호가 할머니한테만 의존하게 되면 독립성이 떨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저 손자가 예뻐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일이었나 싶어서요. 수정아, 내가 너무 나댄 것 같구나. 앞으로 조심할게. 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런데 수정이는 제 사과를 받고도 표정이 밝아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수정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준호 앞에 앉아서 계란 후라이를 잘라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사과했는데도 수정이 얼굴에서는 만족스러운 기색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 후라이가 더 맛있어요. 그때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순간 수정이의 손이 멈칫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래,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그 말투에서 뭔가 서늘한 게 느껴졌어요. 분명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리는 걸까요? 바로 그때 아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메고 있던 손을 멈추고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준호 아침밥 문제로 어머님과 얘기했을 뿐이야. 아침밥? 뭔 문제가 있는데? 민수가 의아해하며 자세히 묻자 수정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계란 후라이를 2개 주시려고 해서 너무 많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이해해 주셨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수정이가 덧붙인 말이 문제였죠. 근데 준호가 자꾸 할머니 거만 맛있다고 해서 제가 만든 건 안 먹으려고 하고 수정이의 목소리에 살짝 서운함이 섞여 들어갔어요.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민수가 먼저 수정이를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돌아서더니 말했죠. 엄마, 수정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정성껏 해준 건데 준호가 할머니 거만 좋다고 하면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며느리가 먼저 계란 후라이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던 건데 어느새 제가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민수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하세요? 수정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생각해 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부엌에 있던 준호가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걸까? 하지만 수정이는 이미 준호와 함께 부엌을 나가고 있었고 민수도 저를 한 번 더 째려보고는 따라 나갔어요. 부엌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식탁 위에는 반쯤 식은 계란 후라이와 준호가 먹다 만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지금까지 평화로웠던 우리 집에 처음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수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며칠 뒤 저녁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고 수정이는 준호를 씻기고 있었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정이가 큰 소리로 준호를 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몇 번 말해? 장난감 정리하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준호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정리할게요. 준호가 훌쩍거리며 말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저는 욕실로 가려다가 멈춰섰어요. 괜히 나섰다가 또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서요. 그런데 잠시 후 수정이가 준호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응석바지로 키워놔서 이 모양이야. 할머니한테 가서 뗐으면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 제가 응석바지로 키웠다고요? 저는 그저 준호가 예뻐서 챙겨줬을 뿐인데 그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어쩌면 수정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정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준호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 무슨 얘기인데? 준호가 요즘 버릇이 없어졌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할머니한테 가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수정이가 차근차근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준호를 너무 감싸주다 보니 아이가 엄마 말은 안 듣고 할머니한테만 의존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준호 교육 문제에서는 좀 빠져 계시면 안 될까요? 물론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수정이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다. 내가 엄마니까 내 방식대로 해봐라. 수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수정이가 준호를 대하는 방식이 점점 더 엄격해졌거든요. 아니, 엄격하다기보다는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준호야, 할머니한테 가지 마. 엄마가 해줄게. 준호가 저에게 오려고 하면 수정이가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붙잡았어요. 처음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유치원에서 다쳐서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제가 약을 발라주려고 하니까 수정이가 말렸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할머니가 해주면. 아니에요.
준호 엄마는 저예요.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주일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준호에게 과자를 하나 주려고 했는데 수정이가 벌떡 일어나서 제 손에서 과자를 빼앗았어요. 어머님, 준호는 지금 간식 시간이 아니에요. 아, 그냥 하나만. 안 돼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그러면서 수정이가 제게 던진 시선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손자를 망치려고 하는 나쁜 할머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준호가 저를 보며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과자를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데 수정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준호한테 간식 시간도 아닌데 과자를 주려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말렸더니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더라고. 수정이가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니까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수정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호 엄마가 수정인데 또다시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분명 제가 손자에게 과자 하나 주려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수정이가 의도적으로 저와 준호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참기로 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수정이가 원하는 대로 준호 교육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저에게 오려고 해도 엄마한테 가렴이라고 말하며 보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준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그렇게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요즘엔 웃는 일이 드물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 잘못한 거 있어요? 응?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 엄마가 자꾸 화내요. 할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하고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야,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엄마가 준호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수정이가 나타났어요. 준호야, 뭐 하는 거야?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방에 가서 숙제해. 엄마, 저는 그냥 말 안 들어? 빨리 가. 수정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준호가 풀이 죽어서 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쓰렸어요. 수정아, 준호가 그냥 인사만. 어머님, 준호 교육은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이가 저를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는 걸. 수정이가 의도적으로 저와 준호를 떼어놓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수정이가 선생님한테서 전화를 받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표정으로 준호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친구를 때리면 어떡해?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은 TV 못 봐. TV를 못 보게 하겠다고요? 평소에 준호가 그렇게 좋아하는 만화 시간인데 말이에요. 수정아,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님은 빠지세요. 이것도 교육이에요. 수정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준호를 방에 가두고 나와서는 태연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몰래 방에 가서 준호를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수정이가 뒤따라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애가 너무 속상해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잘못하지 말았어야죠. 수정이의 눈빛이 섬뜩하게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적으로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바로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수정이가 달려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더라고요. 여보, 준호가 유치원에서 친구를 때렸어. 그래서 벌을 주고 있는데 어머님이 자꾸 방해하세요. 뭐, 엄마가 왜 방해를 해요? 민수가 짜증을 내며 저를 쳐다봤어요. 준호가 속상해할까봐 위로해 주려고 하셨거든요. 엄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정이가 교육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젠 아예 저를 짜증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수야, 그래도 애가 너무 어린데. 어리니까 더 제대로 가르쳐야죠. 엄마는 왜 맨날 수정이 하는 일에 태클을 거세요? 태클을 건다고요? 저는 그저 손자가 걱정되어서 그런 건데 그게 태클이라고 하는 건가요? 민수야,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 때문에 수정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그 순간 수정이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아. 어머님도 준호가 걱정되어서 그러신 거니까. 괜찮을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애 교육하는데 자꾸 방해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민수가 수정이를 감싸며 저를 노려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서러워서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준호가 속상해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 가보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더라고요. 준호야, 왜 안 자고 여기 있니? 할머니, 잠이 안 와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6살 아이가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있다니요. 할머니랑 같이 따뜻한 우유라도 마실까? 안 돼요. 엄마가 알면 또 화낼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할게. 제가 우유를 따라주려는 순간 뒤에서 수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정이가 차가운 얼굴로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민수가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간 후였어요. 집에는 저와 수정이 그리고 준호만 남아 있었죠. 준호가 거실에서 혼자 조용히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정이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준호야, 장난감 다 어디다 버렸어? 수정이가 준호 방에서 나와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아이를 쳐다봤어요. 엄마, 저는 안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 정리하라고 했는데 또 이 꼴이야. 수정이가 준호를 붙잡고 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해서 따라가 봤어요. 준호 방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책들도 바닥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방이 깔끔했다는 거예요. 수정아, 이게 언제? 어머님은 보지 마세요. 창피해요. 수정이가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수정이가 일부러 방을 어지럽힌 거라는 걸요. 준호야, 이것 봐.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 수정이가 준호를 방 한가운데 세워두고 소리쳤어요. 엄마, 저 안 그랬어요. 정말로 안 그랬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더라고요. 또 거짓말이야? 그럼 누가 그랬는데? 몰라요. 저 정말 안 그랬어요. 준호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억울해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정아, 준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깔끔했잖아.
그 순간 수정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지금 저보다 준호 말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진정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 뜻이에요? 어머님은 항상 그러세요.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결국엔 저를 의심하잖아요. 갑자기 수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이 자꾸 제 교육 방식에 간섭하시고 준호는 할머니만 따르고 저는 이 집에서 뭐해요? 수정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제발 그만 간섭해 주세요. 저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수가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우는 수정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울어? 오빠, 어머님이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세요. 수정이가 민수의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뭐?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민수가 저를 쏘아보며 물었어요. 민수야,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맨날 수정이를 힘들게 해요? 아니야, 진짜 오해야. 오해? 수정이가 울고 있는데 오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요. 수정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매일 똑같잖아요. 수정이가 뭘 해도 트집 잡고 간섭하고 그 순간 수정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만해요, 오빠.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위해서? 이게 위하는 거예요? 민수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정말 왜 이래요? 수정이가 얼마나 착한데 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민수야. 제가 손을 뻗어 아들을 달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만해요. 민수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민수의 손이 제 뺨에 닿는 순간 철썩 소리와 함께 따끔한 충격이 뺨을 때렸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수도 수정이도 준호도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 뺨에서는 화끈거리는 아픔이 퍼져나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제 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도 무슨 일을 했는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수정이의 반응이었어요. 울음을 뚝 그치고는 제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뺨을 맞은 후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죠. 민수가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뺨의 아픔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준호가 무서워하며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았어요. 아이마저 이런 모습을 봐야 했다니요. 저는 준호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안아줬어요. 이 아이에게는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겪게 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사과해. 수정이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럽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됐다. 저는 짧게 말하고는 준호의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문을 닫고 거울을 보니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더 서글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민수와 수정이와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아침 인사도 저녁 안부도 모두 끊었죠. 어머님, 식사하세요. 수정이가 밥상을 차려놓고 불러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와서 조용히 밥을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제게 계속 사과하려고 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들었다는 뜻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가족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준호만 제 방에 와서 가끔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가 제 방에 들어와서는 말없이 제 품에 안겼어요.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제가 먼저 말하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6살이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느끼고 있었어요. 준호야,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집안이 이상해진 걸 아이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수정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수정이는 그냥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풀어주세요. 민수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정이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 더 많이 보였어요. 민수도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진짜 어머님을 때리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수정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수정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가줄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나가달라고 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정이가 나간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선을 그어야겠다고.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니라고 그저 집에 얹혀 사는 남의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남이 되었어요. 가족들의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준호에게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수정이가 원했던 대로 된 거죠. 이제 저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수정이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물러서자 오히려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재미있던 게임이 끝나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완전히 물러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수정이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어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회식하는 거 어때? 어차피 집도 넓고. 수정이가 민수에게 말하는데 저는 마치 가정부 취급이었어요. 집주인인 제게 묻지도 않고 손님을 부르겠다는 거였죠. 좋지. 그런데 엄마는, 어머님은 불편하시면 방에 계시든지. 수정이가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제 집에서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소리였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고마워요. 제가 다 새로 꾸몄거든요. 수정이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대답하더라고요.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말이에요. 저녁에 정말로 회사 사람들이 왔어요. 거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은 안 계세요? 누군가 물어보자 수정이가 대답했어요. 아, 연세가 많으셔서 일찍 주무세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몸이 안 좋다고요? 저는 아픈데 하나 없는데 마치 제가 병든 노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다음 날 아침, 제가 거실에 나가니 집이 엉망이었어요.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음식 찌꺼기들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수정아, 이거 좀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정이가 째려봤어요. 어머님, 저도 바쁘거든요. 준호 유치원 보내고 나서 할게요. 하지만 수정이는 준호를 보낸 후에도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제가 다 치웠어요. 제 집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수정이가 밥을 안 하더라고요. 수정아, 점심은? 어머님은 알아서 드세요. 저는 바쁘거든요. 수정이가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아, 민철이 오빠네. 수정이가 급히 립스틱을 바르며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형은 계세요? 민철이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회사 갔어요. 저녁 늦게 와요. 아, 그렇구나. 그럼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민철이가 거실에 앉았는데 수정이와 계속 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민철이는 저에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저를 못 본 척 하더라고요. 형수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응, 좀. 그래도 견딜만해. 두 사람이 속삭이듯 대화하는 모습이 묘하게 친밀해 보였어요. 1시간이 넘게 있다가 민철이 나갔는데 수정이가 같이 나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에 민수가 들어와서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집이 이렇게 어수선해요? 수정이는 뭐 했어요? 수정이는 오후에 민철이가 와서 이야기하다가 나갔어. 민철이가 왔었어요? 민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이가 들어와서 말했죠. 여보, 미안해.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늦었네. 그래도 엄마 혼자 두고 나가면 어떡해?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수정이가 슬쩍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니까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정말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또 갈등이 생길 테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다. 제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수정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이후로 수정이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아예 저를 가정부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준호 빨래 좀 해주세요. 어머님, 저녁에 손님 오니까 청소 좀 해주세요. 명령조로 말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민수는 그런 수정이의 행동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정이 편을 들기도 했어요. 엄마도 집에만 계시니까 심심하실 텐데 뭔가 할 일이 있는 게 좋잖아요. 제가 심심해서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수정이가 처음부터 이걸 원했다는 걸요. 저를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무료로 부려먹을 수 있는 가정부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했다는 걸 말이에요. 수정이가 저를 가정부 취급하기 시작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까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이 와요. 집 청소 좀 해주시고 간식도 준비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령하듯 말하더라고요. 제 집에 제 돈으로 친구들을 초대해 놓고 저보고 청소하고 음식까지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수정아,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해야. 어머님, 갑자기 정해진 일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수정이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마치 제가 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이었죠.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못 들은 척 했어요. 오후에 정말로 수정이 친구들이 왔어요. 서너 명의 젊은 여자들이었는데 다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와, 수정아, 집 진짜 좋다. 너희 남편이 대단하네. 그래요. 부럽다, 정말. 친구들이 수정이를 부러워하면서 집안을 둘러보더라고요. 수정이는 마치 자기가 이 집을 산 것처럼 뿌듯해했어요. 어머님, 차 좀 끓여주세요. 수정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하인 취급하는 거였죠. 어머니 계세요? 친구 중 하나가 물어봤어요. 네, 시어머니세요. 저희랑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 다행히 상식적인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심심하시니까 뭔가 하실 게 있으면 좋아하세요. 수정이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은 원래 부지런하셔서 가만히 못 계시거든요. 수정이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친구들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 속이 끓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차를 가져다 주니까 친구들이 고맙다고 인사는 했어요. 하지만 수정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더라고요. 어머님, 과일도 좀 깎아주세요. 또다시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친구 중 한 명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수정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한테 계속 시키는 거? 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어머님이 저희 챙기는 걸 좋아하세요. 수정이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데 수정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친구들이 왔는데 어머님이 정말 잘해주셨어. 그래, 차도 끓여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시고 친구들이 어머님 칭찬 많이 했어요. 수정이가 마치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말하니까 민수가 저를 보며 고마워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을 말하면 또 갈등이 생길 텐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보,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도 가끔 모임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모임? 응,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에서 만나는 거. 어차피 집도 넓고 어머님도 계시니까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수정이가 저를 무료 도우미로 쓰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힘드시지 않을까? 민수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래도 아직 양심이 남아있나 싶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사람들 만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다 준비할 건데 어머님한테는 간단한 것만 부탁드릴게요. 수정이가 계속 설득하니까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어떠세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거절하면 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면 매달 이런 일을 겪어야 했어요. 알아서 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정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또 한 번 저를 굴복시켰다는 만족감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내 집에서 내가 하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이 괴로웠어요. 수정이의 첫 번째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는 집 청소며 음식 준비며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 다시 해주세요. 거울에 물때가 남아 있어요. 어머님, 케이크는 백화점에서 사오셔야 해요. 집에서 만든 건 싫어해서 수정이는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어요.
마치 하인을 부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후 2시쯤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5명의 젊은 여자들이었는데 다들 비싼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음료수 좀 가져다 주세요. 어머님, 접시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수정이는 친구들 앞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절을 부렸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수정이가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온갖 심부름을 했어요. 팔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수정아, 너희 시어머니 진짜 착하시다. 우리 시어머니 같으면 벌써 뭐라고 했을 거야. 친구 중 하나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부럽다. 우리 어머님이 원래 그러세요.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수정이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4시쯤 되어서 친구들이 돌아갔어요. 저는 지쳐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수정이가 화장을 지우며 나타났어요.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설거지까지 하라고요? 하루 종일 부려먹더니 이제 뒷정리까지 시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접시를 씻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어서요. 그때였어요. 수정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야. 모임 끝났어.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 완전 편하지. 공짜 하인이 있으니까.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어요. 공짜 하인이라고요? 시어머니? 완전 바보야. 뭘 시켜도 다 해. 진짜 바보 같아. 수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처음에는 좀 버텼는데 아들 꼬드겨서 뺨 한 대 때리게 하니까 완전 굴복하더라.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뺨을 때리게 했다고요? 그게 내 작품이야. 일부러 방 어지럽혀 놓고 준호한테 뒤집어 씌우고 내가 울면서 연기했거든. 민수 그거에 완전 넘어가더라.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거였어요. 이제 완전 내 밑에서 부려먹고 있어. 청소, 빨래, 요리까지 다 시켜. 진짜 시원해. 수정이가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 민수가 좀 미안해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슬픈 척하면 바로 넘어와. 남자들은 진짜 단순해. 그래, 맞아. 이 집도 결국 내 거 될 거야. 저 늙은이 죽으면 다 우리 차지지. 그 순간 접시가 제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어요. 뭐야, 뭔 소리지? 수정이가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수정이가 걱정하는 척 했지만 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수정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다 들었어. 네.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다 들었다고. 수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 했어요.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내가 공짜 하인이고 바보라고 한 게 오해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뺨 맞은 것도 내가 꾸민 일이라고 했지? 그 순간 수정이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흉내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 맞아. 다 내가 한 일이야. 수정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쩔 건데? 민수한테 가서 일러 바칠 거야? 누가 믿겠어? 수정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야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뭔 증거를 갖고 있는데? 민수는 나만 믿어. 어머님이 뭘 말해도 소용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는지를. 그리고 저는 그 계획에 완전히 당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수정이가 본색을 드러낸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아예 가면을 벗어버린 수정이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어머님, 빨래 왜 이렇게 해요? 다시 하세요. 어머님,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구석에 먼지 그대로 있잖아요. 수정이는 트집을 잡기 위해 트집을 잡았어요. 흠잡을 데 없이 해도 뭔가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힘든 건 민수 앞에서였어요. 수정이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세요. 어느 날 저녁 수정이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자꾸 저한테 뭔가 따지려고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수정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하니까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수정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어머님이 제가 거짓말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속상해요. 수정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니까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수정이를 의심하세요? 수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맨날 수정이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민수가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정아, 미안해.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신가 봐. 괜찮아요, 여보. 어머님도 힘드실 거예요. 수정이가 이해하는 척 하면서도 저를 쳐다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수정이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보여줄 증거를.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수정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정이가 전화할 때 어디서 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응, 나야. 어제 또 완전 편했어. 수정이가 부엌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문 뒤에서 들었어요. 시어머니, 완전 바보야. 뭘 시켜도 다 해. 진짜 웃겨. 제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민수는 더 바보지. 내가 울면 바로 넘어와.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 수정이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제 휴대폰을 꺼내서 살펴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녹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녹음하는 방법을. 휴대폰 가게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 버튼 누르시면 녹음 시작되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몰래 연습해 봤어요. 제 목소리가 잘 녹음되는지 확인했어요. 이제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며칠 뒤 기회가 왔어요. 수정이가 또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맞아, 진짜 꿀 빨고 있어. 공짜 하인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수정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아들도 완전 내 편이고, 시어머니가 뭘 말해도 안 믿어. 그래, 이 집도 곧 내 거야. 늙은이 죽으면 다 우리 차지지. 제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녹음했어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수정이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공책에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수정이가 친구와 통화하며 저를 공짜 하인이라고 했던 일, 민수 앞에서 울면서 제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거짓말했던 일, 청소 다시 하라며 트집 잡았던 일까지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겼고 저는 그 모든 걸 증거로 남겼어요. 수정이는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마음대로 굴었어요. 어머님, 설거지 왜 이렇게 해요? 다시 하세요. 그래, 알겠다.
저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모든 걸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수정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수정이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수정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느 날 저녁 수정이가 민수와 저를 앞에 두고 말했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민수가 의아해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저를 감시하세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엿듣고 어디 가나 따라다니고 수정이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조심스럽게 관찰만 했을 뿐이었거든요.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봐요, 또 거짓말하세요. 어제도 제가 친구랑 통화할 때 문 뒤에서 듣고 계셨잖아요. 수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실이었지만 엿듣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거였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수정이 사생활까지 간섭하시면 어떡해요? 민수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수정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혼자 중얼거리시고 밤에 돌아다니시고 그런 적 없어. 제가 소리쳤지만 수정이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제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그건 어머님, 혹시 건망증이 심해지신 건 아닐까요? 수정이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병원?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치매 초기 증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치매라고요? 수정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나는 멀쩡해. 치매 아니야. 제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봐요, 또 흥분하세요. 이런 것도 증상 중 하나라고. 수정이가 민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아무도 엄마가 치매라고 안 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에서 의심이 보였어요. 수정이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정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준호가 할머니 무서워해요. 수정이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무서워한다고? 네,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때 준호가 나타났어요. 수정이가 준호를 불러서 제 앞에 세웠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말해봐.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준호가 저를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야, 할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어제요.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준호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정이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거였어요.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또 기억 못 하시네요. 어머님,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수정이가 민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이한테까지 이상한 말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민수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경계하는 시선이었어요. 엄마,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나는 아프지 않아. 하지만 본인은 모르잖아요. 치매는 그런 거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수정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고립시키고 있는지를. 남편인 민수는 이미 수정이 편이었고 손자 준호마저 수정이가 조종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님,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까요? 수정이가 친절한 척하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승리의 기쁨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뭘 말해도 이제는 치매 증상으로 여겨질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로 투명 인간이 되었어요. 가족들은 저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노인으로 대했고 제가 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았어요. 수정이가 아무리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수정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증거 모으기는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수가 출장을 간다며 짐을 쌌는데 수정이가 이상하게 들떠 있더라고요. 어머님, 민수 없는 동안 집 조용할 거예요. 좋죠? 수정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가 떠나고 나서 저녁 시간이었어요. 수정이가 준호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응, 나야. 민수 출장 갔어. 수정이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밤에 와. 어차피 늙은이는 일찍 자니까 괜찮아. 누군가를 집으로 부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또 친구들이 오는 건가 싶었어요. 10시쯤 되어서 정말로 누군가 왔어요. 하지만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 목소리였어요. 수정아, 보고 싶었어?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온 거였어요. 나도. 요즘 민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수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어요. 수정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거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설마 수정이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 그 남자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형수, 오늘도 고생 많았어. 형수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남자는 민철아, 너도 고생했어. 요즘 일은 어때? 민철이라고 했어요. 민수의 남동생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정이가 민수의 친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형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조금만 더 참아.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 늙은이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 언제 저 집에서 쫓아낼 거야? 곧이야.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요양원에 보낼 수 있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집은? 당연히 우리 거지. 저 늙은이 재산도 다 우리가 관리하게 되고. 형은 어떡할 거야? 민수? 걔는 바보니까 상관없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수정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수 진짜 대단해. 형을 완전히 손바닥 안에서 굴리네. 남자들은 다 그래. 울면서 응석 부리면 다 넘어와.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형수, 우리 결혼은 언제 해? 민수랑 이혼하고 나서 적당한 시간 지나면 하지.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잖아. 알겠어. 그럼 진짜 조금만 더 참을게.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수정이와 민철이가 사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참, 형수, 혹시 늙은이가 정말 엿듣기만 하는 걸까? 무슨 말이야?
저번에 형수 전화 엿듣는다고 했잖아. 혹시 녹음하는 건 아닐까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녹음기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설마, 저 늙은이가 그런 생각까지 할 리 없어. 그냥 의심만 하는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라도 증거 잡히면 우리 다 끝나잖아. 알겠어. 앞으로 더 조심할게. 저는 급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수정이는 민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 집과 재산이 목적이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민수의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계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민수는 이미 수정이 편이었고 저는 치매 환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더 중요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수정이와 민철이의 불륜 현장,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모든 걸 녹음해서 민수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비록 아들이 저를 믿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방법을 다시 확인했어요.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모든 걸 녹음해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민철이 돌아간 다음 날,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수정이를 관찰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오기까지 이틀이 남았어요. 그 사이에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기회가 왔어요. 수정이가 또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응, 민철아.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어제 정말 좋았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수정이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변했어요. 민수와 통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민수 없으니까 너무 자유로워. 나도. 빨리 이혼하고 너랑 제대로 살고 싶어. 제 손이 떨렸지만 녹음을 계속했어요. 형수, 그런데 그 늙은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에 병원 데리고 가서 치매 진단 받게 할 거야. 진짜 치매야? 아니지. 내가 어머님 증상 좀 과장해서 말할 거야. 혼자 중얼거린다. 깜빡깜빡한다. 이상한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짓 증상을 꾸며서 진단받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럼 정말 치매 진단 나올까? 당연하지. 내가 워낙 구체적으로 말할 테니까 의사가 안 믿을 수 없을 거야. 그럼 요양원에 바로 보낼 수 있어? 응. 그럼 이 집은 완전히 우리 차지고 늙은이 재산도 다 우리가 관리하게 돼. 대박. 형수 진짜 머리 좋다. 이것도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알겠어. 형은 진짜 바보구나. 자기 마누라가 동생이랑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민수, 완전 바보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진짜 답답할 때도 있어. 수정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 들키면 괜찮아. 민수는 나만 믿어. 내가 뭘 해도 의심 안 해. 그나저나 늙은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당연하지. 치매 환자 취급받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민철아. 혹시 우리 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당연하지. 나도 바보 아니야. 특히 준우한테는 절대. 아이들은 입이 가벼워. 알겠어. 그런데 형수, 우리 언제 결혼식 올릴까?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으니까. 알겠어. 그럼 정말 조금만 더 참을게.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안도했어요.
완벽한 증거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수정이가 준호를 재우고 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병원 예약하는 전화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진료 예약하고 싶은데요. 저는 또 녹음을 시작했어요. 네, 시어머니 치매 검사 받으려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가능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약 잡아주세요. 통화가 끝나자 수정이가 혼잣말을 했어요. 드디어 시작이네. 이제 정말 끝이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정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녹음 파일들을 다시 들어봤어요. 모든 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수정이와 민철이의 불륜, 가짜 치매 증상 꾸미기,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 민수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수정이를 믿더라도 이런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민수에게 이 증거를 보여줄지가 관건이었어요. 수정이가 눈치채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야 했어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이 바로 진실을 밝힐 날이었어요. 수정이는 민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어딘지 긴장한 기색이 보였어요. 아마 민철과의 일이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정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게 녹음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 밤이 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밤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민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온 거였어요. 민수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수정이가 반갑게 마중을 나갔지만 저는 제 방에서 기다렸어요. 여보, 고생했어. 출장 어땠어? 힘들었어. 빨리 씻고 싶다. 민수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녁 차려놨으니까 씻고 나와. 수정이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짜인지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씻는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민수가 씻고 나왔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아빠, 출장 선물은요? 준호가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아, 깜빡했네. 다음에 더 좋은 걸 사줄게. 민수가 준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여보, 피곤하죠? 저녁 먹어요. 수정이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엄마, 지금요? 저녁 먹고 해요. 민수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야. 꼭 해야 해. 제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으니까 민수가 쳐다봤어요. 뭔데 그렇게 급해요? 수정이 얘기야. 그 순간 수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달라.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당황해 했어요. 민수야, 이걸 들어봐.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정이와 민철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제 정말 좋았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러게. 민수 없으니까 너무 자유로워. 민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나도. 빨리 이혼하고 너랑 제대로 살고 싶어. 이게 뭐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그걸 어디서? 수정이가 당황하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계속 들어봐.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형수,
그런데 그 늙은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에 병원 데리고 가서 치매 진단 받게 할 거야.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진짜 치매야? 아니지. 내가 어머님 증상 좀 과장해서 말할 거야. 수정아, 이게 뭐야? 민수가 수정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수정이는 아직 발뺌하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조작한 거예요. 요즘 그런 기술 있잖아요. 조작? 저는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형은 진짜 바보구나. 자기 마누라가 동생이랑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민수, 완전 바보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수정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것도 조작이야?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민수가 수정이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수정아, 설명해봐. 이게 뭐야? 여보, 이건 민철이 내 동생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보, 진정해요.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내 동생이랑 바람 피웠다는 걸? 민수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것뿐만 아니야. 저는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어요. 그럼 이 집은 완전히 우리 차지고 늙은이 재산도 다 우리가 관리하게 돼. 대박. 형수 진짜 머리 좋다. 민수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재산도 노린 거야? 여보,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내 재산 때문이야? 민수가 수정이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어떡할 거야? 민철이랑 결혼한다고? 아빠, 왜 소리 질러요? 준호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제가 준호를 달래며 방으로 보냈어요. 수정아, 대답해. 진짜 민철이랑 사귄 거야? 여보, 제발. 수정이가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민수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우는 건 뭐야? 그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게 뭐야?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민수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민철이는 어디 있어? 당장 불러.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내 동생이랑 바람 피웠는데? 민수가 휴대폰을 들고 민철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얼마 전부터. 수정이가 본색을 드러냈거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도 내가 안 믿었잖아. 수정이만 믿었잖아. 민수가 고개를 떨굴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철이 온 모양이었어요. 자,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날 시간이야. 저는 마침내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민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거실 분위기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 왜 이렇게 급하게 불렀어? 민철이 민수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앉아.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민철이 소파에 앉으면서도 수정이를 힐끗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민철아, 너 수정이랑 사귀는 거 맞지? 민수가 바로 직격탄을 날렸어요. 뭐? 뭔 소리야? 민철이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민수가 제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다 녹음되어 있어. 너희가 한 말 전부.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 그게. 들어봐. 민수가 녹음을 재생했어요. 형은 진짜 바보구나. 자기 마누라가 동생이랑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민수, 완전 바보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민철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형, 이건 그냥 뭐, 장난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너 정말 내 아내랑 바람 피운 거야? 형,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동생이 나를 배신했는데? 민수가 민철의 멱살을 잡았어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형, 나 줘. 대답해. 민수가 민철을 흔들었어요. 그때 수정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다들. 수정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난리예요? 수정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수정아, 너. 네, 맞아요. 민철이랑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수정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이 집도 재산도 모든 게 제 목표였어요. 민수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착각했나요? 웃기지 마세요. 수정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민철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민철이는 둘째라서 재산이 없잖아요. 수정아. 민철이 수정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수정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재산 때문에. 그럼 준호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정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준호는 민철이 아이예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뭐라고? 준호 아빠는 민철이에요. 당신 아들이 아니라. 제 다리에도 힘이 빠졌어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DNA 검사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수정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당신은 남의 아이를 키운 거예요. 바보처럼. 수정이의 말에 민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돈 때문이에요. 이 집, 당신 재산, 모든 게 필요했어요. 그럼 나는 뭐야? 이용당한 거야? 이제야 알겠어요? 수정이가 비웃었어요.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소리 질러요? 준호가 무서워하며 수정이에게 다가갔어요. 준호야. 민수가 준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니요. 아빠, 왜 울어요? 준호가 민수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수정이가 막았어요. 준호야, 엄마랑 삼촌이랑 다른 곳에 가서 살 거야. 네. 준호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는 어떡해요? 아빠는 이제 우리랑 살지 않아. 수정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싫어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준호를 안아주려고 했지만 수정이가 막았어요. 만지지 마세요. 이제 남이잖아요. 수정아, 아무리 그래도 준호 아빠는 민철이에요. 당신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수정아, 넌 정말 악마구나.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악마요? 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사랑 따위로는 살 수 없어요. 준호한테 죄는 없잖아. 준호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들은 상관없어요. 수정이가 준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민철아,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민철이 주저하고 있었어요. 형수, 그래도. 뭘 그래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요. 수정이가 민철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준호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준호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저 어디 가요? 준호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자, 준호야. 수정이가 준호를 억지로 끌어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저와 민수만 남았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아마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뭘.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준호도 잃고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과연 이게 제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그로부터 3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이혼을 마쳤고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예상대로 준호는 민철의 아이였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어느 날 오후 현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어요.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옷도 더럽고 얼굴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준호야,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 엄마가 저한테 화내요. 새아빠도 저를 안 좋아해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혼자 온 거야? 네. 버스 타고 왔어요. 6살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온 거였어요. 바로 그때 수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준호 안 왔어요? 애가 없어졌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가득했어요. 여기 있어. 아, 다행이다. 지금 가서 데려갈게요. 잠깐. 제가 수정이를 멈춰 세웠어요. 수정아, 준호가 상처투성이야. 너희가 애를 때린 거야? 그게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애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교육? 6살 아이를 때리는 게 교육이야? 그 순간 민수가 들어왔어요. 준호가? 어떻게 여기까지? 민수가 준호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얼굴에 상처는 왜? 아빠,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준호에게는 민수가 진짜 아빠였어요. 민수야, 이 아이 데려가면 안 돼. 엄마, 뭐라고요? 수정이가 애를 때리고 있어. 이런 상태로 보낼 수 없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보다 아이가 먼저야. 그때 수정이가 민철과 함께 나타났어요. 준호야, 집에 가자. 수정이가 준호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준호가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야지.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때렸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얘가 정말. 민철아, 데려가자. 민철이 준호를 억지로 끌어가려는 순간 민수가 막아섰어요. 잠깐. 수정아, 정말 준호를 때린 거야?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내 아들을, 아니, 준호를 때렸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이제 남이잖아. 남이라고? 준호는 내가 7년 동안 키운 아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너는 준호의 엄마도 아니야. 그냥 낳기만 한 거지. 뭐라고?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야. 너처럼 때리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민수가 준호를 안아주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보호해줄게. 그날 밤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놀랍게도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양육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준호의 양육권이 민수에게 넘어왔어요. 수정이의 아동학대가 인정된 거였어요. 할머니, 이제 계속 함께 살 수 있어요? 준호가 제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준호 어디 안 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좋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6개월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정이와 민철이 사기죄로 고발당한 거였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난 거죠. 수정이가 저희 가족만 속인 게 아니었어요. 엄마, 수정이가 벌금형 받았어요.